한국보육진흥원의 우리 아이 보양식. 안녕하세요. 이번 콘텐츠 진행을 맡게 된 박혜진입니다. 이 세상 부모님들은 누구나 다 엄마 아빠가 처음일 텐데요. 우리 아이가 너무 우는데 왜 우는 건지, 아픈 건지,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처음인 이 세상 부모님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한국보육진흥원 SNS를 통해서 미리 받아봤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그중 몇 가지 질문들을 선별해서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매일 약 30여 명의 아이들을 진료실에서 만나고 또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0여 명 이상의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차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이들까지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이렇게 출산율이 좀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만큼이나 육아 문제도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좀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에 대해서 좀 굉장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요즘 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또래 관계라던가 어린이집 적응이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학교에 들어가기가 가까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교육 문제라는 중요한 걱정거리가 또 추가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파일에 아이에 대한 기록을 정말 상세하게 적어서 이만큼씩 들고 와서 이건 괜찮나요? 저건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를 낳아서 기르시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도 하시고 좀 고민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가끔씩 내가 부모가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사실 좀 많이 부담이 되고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 이번 영상을 시청하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또 이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싶은데 소개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 사실 이 질문을 조금 들어봤을 때 우리가 응답하라 그 드라마에서도 세 자녀가 있으면 꼭 둘째가 항상 울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에게 부모의 솔직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육아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집중 육아, 육아 완벽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좀 과열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한테는 정말 티끌만큼도 상처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사랑만으로 가득 찬 아이로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는 정말 훌륭하시지만 사실 부모가 아무리 실제로 정말 충분한 사랑을 똑같이 자녀들에게 다 뭔가 표현을 하고 베푼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각자 다른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느끼는 거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늘 같지가 않아요. 내가 충분한 사랑을 베푸는 것과 얘가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100%가 될 수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자면 만약에 이제 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다 같이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 아이가 다 배가 고픈 상태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애들이 다 같이 엄마 나 배고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알겠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각자 먹을 것들을 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엄마가 팔이 10개 있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똑같이 차차작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좀 많이 울고 있는 어린아이한테 먼저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학원이나 학교 시간이 급한 언니나 누나, 형한테 먼저 음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코 이게 같아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 순간 엄마가 왜 나 먼저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기다려준 아이한테는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미안해, 얼른 줄게.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부모가 자연스럽게 감정 표현을 하고 특히 이제 어른이라 하더라도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잘 표현해주면 아이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고맙다,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원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는 궁금한 게 또 좀 생겼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자녀에게 우리가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막 고민하고 애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모님들, 많이 애쓰시는 부모님들은 좀 어떤 유형을 가진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독 아이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 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자랄 때 그분의 이제 부모님들로부터 약간은 좀 이제 공정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그런 약간 사랑을 받았다고. 억울했다. 그쵸, 억울했다, 서운했다. 그런 부모님들이 유독 이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힘들었기 때문에 내 아이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노력을 하실 때도 있기는 있어요. 내 형제 자매보다 좀 덜 사랑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일수록 나는 미리부터 그걸 알고 있고 내 아이를 키울 때 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되게 빨리 잘 느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내가 이런 마음인 걸 우리 엄마가 알고 있어,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되고 또한 그걸 뭐 표현까지 해준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경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조금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좀 받은 기억들이 이제 나쁜 것이든 좀 좋은 것이든 이렇게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될 때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 좀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좀 쉽게 노출되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이 자제력을 잘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좋은 팁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스마트폰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중독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중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것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뇌를 이렇게 이쪽 단면은 세로로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선들이 도파민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VTA라는 곳과 그 다음에 NA라는 곳, 여기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인간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 그때 이 도파민 보상 회로라는 것의 끝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죠. 뭐 어른의 경우에는 뭐 도박이라던가 알코올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중독과 관련된 회로는 여기 있는 좀 짧은 경로, VTA라고 하는 벤트럴 태그멘탈 에리아라는 곳에서부터 여기 이제 NA라고 하는 뉴클레우스 아큐벤스라는 곳으로 향하는 짧은 경로인데요. 이 경로가 활성화될 때는 이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자극, 너무너무 짜릿하고 흥분되는 이런 자극을 받을 때 이 경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만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될 경우에 우리 뇌에서는 중독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는 이런 중독이 잘 안 일어나게 하려면, 자제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경로만 단독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는 걸 방지하고요. 대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 경로가 있어요. 여기 있는 긴 경로는 우리 뇌의 이제 이마 뒤쪽 부분, 전두엽과 전전두엽으로 향하는 그런 도파민 경로가 되는데요. 긴 경로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오랫동안 참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이렇게 긴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뭔가 칭찬이 예상되는 행동을 하고, 자기가 이제 칭찬받을 행동을 하고, 그런 성공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관심과 애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기대와 관심도 받고, 자기 스스로도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됨으로써 이 긴 경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긴 경로가 활성화된 아이들은 나이가 좀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자극적인,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런 자극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요, 자극에 별로 휘둘리지 않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요. 그러면 과연 적절한 칭찬과 보상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도 딱 하나의 일관된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기질마다 어떤 아이들은 작은 칭찬에도 반응을 잘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야말로 정말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 외에 저희 진료실로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서는 칭찬을 좀 해도 별로 동기가 잘 안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거에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도 있고요. 또 한 경우는 타고난 기질이 조금 느려서 뭔가 수행을 해도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칭찬과 같은 사회적 강화를 같이 사용을 해서 아이가 결국 잘한 행동을 뭔가 했을 때 그때 이걸 섞어서 굉장히 이제 진짜 칭찬을 해주고 너 너무 잘했다. 그래서 연령이 좀 증가함에 따라서 어릴 때는 와 이렇게 반응했던 것들을 그 연령에 걸맞는 어떤 배려라던가 기다림이라던가 학습이라던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또 잘했다. 구체적으로 이거 오늘 한 거 너무 잘했어. 엄마 기대보다 오늘 너무 잘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사실 진짜 칭찬에 해당이 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거에 동기를 얻어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지금 보시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칭찬과 보상들을 조금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통제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시작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통제법? 약간 그런 식의 접근을 좀 생각했었는데요.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더 큰 성취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고 이런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삶에 통제력이 생긴다는 말씀 잘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